제가 어젯밤에 이제 총 여사님한테 이 네. 기사를 좀 한번 네. 보시라고 제가 기사를 네. 보내드렸는데 네. 다 보셨습니까?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지난주에 일본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네. 루퍼트 윙필드 헤이즈라고 음.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영국 BBC 방송의 네. 도쿄 특파원이 네. 이임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네. 10년간이나 이 도쿄 특파원을 했고 음. 이분 또 부인도 또 일본인이어서 상당한 지일파로 알려졌다라고 네. 합니다. 이 제목이요. 일본은 미래였지만 저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과거에 이렇게 잡혀 있다, 갇혀 있다. 이런 얘기고 사실 저런 얘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대충 느낌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조 여사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요, 저거 보면서 뭐 새로운 얘기 아닌데? 예, 그렇죠. 새로운 얘기 아닌데 우리가 예. 뭐 항상 느끼는 얘기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 딱 보면서 이제 외국 사람이 보는 것도 그러지만 일본에서도 앞선 사람들은 이미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게 그 21년 4월인가요? 니케이 신문에 예. 이 칼럼이 하나 났어요. 니케이 신문이면 일본 일본 경제신문이죠. 경제신문. 예, 굉장히 권위 있는 신문 그렇죠. 아닙니까? 권위 있는 일본 내에서? 신문이고 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있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있다면 예. 일본의 니케이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경제 쪽 아니면은 재계 이런 쪽의 어떤 이익도 대변하지만 또 기사도 많이 쓰고 예, 뭐 파이낸셜 타임즈는 니케이가 인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 권위 있는 신문인데 여기 칼럼이 뭐냐면은 일본이 어느샌가 후진국이 됐다라는 칼럼이 예. 나서요. 상당히 그 충격적이어서 나도 그걸 뽑아갖고 몇 사람한테 이렇게 돌려본 바도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시작해요. 예. 그때는 언제 시점이 언제입니까? 칼럼 나온 시점. 21년 4월 9일이네요. 보니까. 2년 전이네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시작이 일본이 그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100위였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일단은 백신 후진국 예. 이게 시작해요. 예. 그다음에 디지털이 안 돼. 디지털, 예. 디지털 후진국. 문제 있죠. 예. 예. 그다음에 환경 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뭐 등등 포함해서 예. 저 환경 후진국. 예. 그다음에 또 한 게 일본이 사실 미투 운동 같은 게 거의 미약하거든요. 여성에 대한 어떤 예. 그런 게 많은 게 젠더 후진국. 아하. 그다음에 또 이제 인권 문제 얘기했지만 뭐 일본에서 여러 가지 수용소 같은 데서 뭐 외국 사람들이 뭐 죽거나 뭐 예. 이런 예.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인권 예, 후진국이라는 얘기. 의외로 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재정 부분이 상당히 270% 예. 그 재정 채무 대비 빚이 많다. 빚이 많다 그래서 예. 재정 후진국 이렇게 이제 아주 가지가지로 한 이 칼럼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제가 이제 후쿠시마가 아니라 이제 제가 있을 때 2019년 9월 달인 것 같아요. 그 태풍이 큰 태풍이 왔는데 그때 이제 간사이 공항이 물에 잠겼잖아요. 예. 물에 잠겨서 그 한국의 어떤 승객들도 거기에 많이 거기 못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 간사이 공항은 서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몇 명이나 거기 있는지 연락이 안 돼요. 연락도 안 되고 뭐 알 수도 없고. 근데 한국인이요? 한국인도 그렇고 예, 일본인도 그렇고. 나중에 보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몇 배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면은 바로 뭐 헬리콥터가 떠갖고 뭐 이렇게 공수도 하고 뭐 그 사람들을 꺼내오고 이럴 건데 예. 이쪽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매뉴얼이 있는 거는 잘하는데 예. 매뉴얼이 안 갖춰진 거는 전혀 대응을 못해요. 어딜 가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디지털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디지털사에서 제일 제가 경험했던 거는 우리 총영사관에도 팩스를 많이 써요. 팩스. 팩스요. 예. 근데 지금 시대에 팩스를 왜 씁니까? 이거 좀 다 없애고 우리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SNS나 이런 걸로 합시다. 나머지. 예.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초용사관에서 팩스를 쓰고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팩스를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초대하고 뭐 할 때는 전부 다 팩스로 예. 그 연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애면 우리가 일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없앨 수 있는데 예. 내부적으로는 없앨 수 있는데 일본의 어떤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일을 하려면은 예. 다 팩스로 연락하고 팩스로 집어넣고 우리는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저걸 보면서 뭐 물론 BBC라는 이제 권위 있는 매체에서 예.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한 사람이 하니까 또 뉴스가 되긴 하지만 예. 이미 저거는 알만한 사람은 이건 다 아는 아니까. 얘기인 거죠. 네, 사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준비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 필자는요. 예. 93년에 처음 일본에 갔는데 예, 그때를 회상하면서 당시 일본은 아시아의 어떤 도시보다도 더 이 풍요롭고 거리가 너무 깨끗해서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중국어를 배웠었는데 당시에 이거 중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배웠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후회한 적도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요. 당시에는 그 천황이 살고 있는 황국 내 땅만 팔아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데 우리는 도쿄를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그렇죠. 있다 이런 얘기가 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더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하여튼 이번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93년이니까 바로 직후에 버블이 터져가지고 부동산 또 뭐 주가가 폭락하고 그게 아직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거기다가 실질 임금이 지난 30년 동안 오르지가 않아서 주변국인 한국이나 대만한테도 따라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사실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가면 뭐 이렇게 돌아올 때 사가지고 올 선물이 없습니다. 선물로 사갖고 올 만한 상품이 없어요. 요즘은 이제 그 파스, 그다음에 뭐 파스. 소화제, 예, 뭐 그러고 뭐 유니크로 같은데 이제 싼 옷까지. 같은 뭐 이런 예. 거지. 예전 같이 그 고가 제품은 예.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밥솥이라든가 뭐 이런 옛날에 거 다 저기 아키하바라에 그렇죠. 가갖고 사지 않았습니까? 카메라 사러 가고요. 예. 워크맨 사러 가고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예, 저도 이제 처음에 저는 일본을 굉장히 빨리 갔어요. 그래서 87년도에 처음 도쿄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이 가장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도시 전체가 그리고 이 도시의 이 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 가로등 하나만 봐도 번쩍번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전자제품 상가 앞에서 이렇게 넋놓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주변에 옆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가지고 창피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이 필자는요, 이 일본을 그 발목을 잡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는 관료주의입니다. 예. 지나친 관료주의고, 음.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 이 맨홀 뚜껑에 대한 건데 제가 그 도쿄에 가면 저도 이제 그 가끔씩 이제 놀랄 경우가 있는데 이 맨홀을 보면 저 지금 맨홀 뚜껑이 저기 나오죠? 나오는데 조각이죠, 조각.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예쁘게. 일본의 이 맨홀 뚜껑은. 그런데 이제 이 필자는 시골 마을에 시골 마을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코끼리 화석이 발견돼 가지고 그게 이제 그 마을의 상징처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코끼리 그림이 새겨진 맨홀 뚜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한 개에 무려 이 12만 엔, 우리 돈으로 120만 원이나 하더라. 그래서 저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이렇게 돈을 쓰니까 일본 사회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오사카는 오사카 성이 그 그려져 있죠. 맨홀 뚜껑에. 뭐 도쿄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도쿄는 아마 구별로 다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사실 보면은 뭐 풍부하고 할 때는 뭐 좋죠. 예를 들어서 풍족하면은 그런 사치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예전식으로 고수하면은 결국 그것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공룡 어디 내가 책을 봤는데 일본은 이 공룡이 멸망한 것 중에 멸종한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초식 그 식물로서 너무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적응을 너무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예. 조금 상황이 저기 환경이 변하니까 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아하. 저 그런 걸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아. 아주 정교하고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세상이 변하는데도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아까 얘기했던 니케이 사설도 제일 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예. 정치 행정의 열화가 있다. 열화. 열화. 예. 그러니까 나빠진다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고 구상력도 부족하다. 묻고 싶은 거는 일본의 가버넌스다. 코로나 위기 아래서 과학적 정신과 인도주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자본주의를 다시 단련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그 보수적이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저도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하고는 김현철 교수가 예.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두 가지 흐름을 못 탔다. 하나는 세계화의 흐름을 못 탔고 예. 또 하나는 그 IT화, 디지털. 정보통신화를 못 탔다고 하는데 크게 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배경에는 일본이 여러 가지 금융위기 뭐 이런 거가 같이 내부적으로 오면서 그 외부의 어떤 변화와 내부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 같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상당히 저는 이런 현상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필자가 관료주의의 또 하나의 이제 사례로서 자기가 이제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갔는데 별 내용도 없는데 이 지루한 교육을 2시간 넘도록 이제 받게 시키더라. 네.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에 와가지고 회사 동료한테 네. 아 이거 뭐 이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 벌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동료가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 정년퇴직 경찰관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해갖고 어이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이 거액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이제 큰 요인은 지나친 배타주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이 필자가 이 저출산 고령화 일본이 이게 심각해져가지고 일본 사회가 쇠퇴하는 그 일로에 있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게 도쿄의 근처에 있는 이게 풍경이 좋은 시골에 가서 여기가 살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을 그 어르신한테 내가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곳에 이 일본 사람들의 이 생활 방식을 익히지 않으면 곤란한데라고 하면서 그런데 아마 그거 간단치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그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 거부감 이런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딱 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일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친절한데 예. 그 뭐 폐쇄적이냐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은 여행하기에는 가장 좋은 나라, 살기에는 가장 어려운 나라, 외국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 얘기냐면은 손님으로서는 아주 그 접대도 잘하고 환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은 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외국인이 그 집을 구하려고 해도 꼭 일본인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저기를 하잖아요.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 말로 딱 표현하고 싶어요. 여행하기 외국인에게 여행하기 가장 좋은 나라,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 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자, 뭐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은데
요것만 하나 더 하자. 네. 이게 필자가 네. 이게 마지막에 네. 그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일본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내 머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네. 일본을 특별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들을 이 나라가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프다라고 좀 애정 어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네.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어떤가?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이상으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곧 일본을 뛰어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령화 단계에 있어서. 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출생률도 일본보다 낮죠. 완전 단독으로 세계 최하고 예, 일본보다 또 훨씬 낮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필자처럼 해법이 이 이민을 받아들이든지 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외국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한국에서 일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건 뭐 먼 얘기지만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 인력을 받아들이든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관료주의가 여전히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네. 또 이민에 대한 거부감 굉장히 심합니다. 또 예. 그 얼마 전에 제주도가 그렇죠. 그 예멘 난민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 그 난리가 났습니까? 게다가 최근에는 제가 이제 최근 그 오마이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앞에 그 사람들이 타 종교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돼지고기 야. 먹는 시식 행사를 했어요. 꼭 그 세월호 때 그 세월호 단식하는 사람들 폭식 앞에서 수행하는 예, 그런 것과 거 비슷하지요. 예. 사실 예. 뭐 한국이 그러면은 그 열려져 있고 예. 그 외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나라냐? 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일본 사회랑 조금 틀린 것들은 뭐냐면은 일본은 왜 폐쇄적인 면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은 거의 이사를 안 갈 정도로 쭉 그 저기 그 몇백 년 뭐 이렇게 그 이어지잖아요. 마을 예. 한 마을에 이제 음. 교토 같은 데는 뭐 100년 살았다는 사람들이 그 예. 명함도 못 내민다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뭐 일본에서는 각 현과 현 뭐 이쪽 그 경계를 못 넘어간다고 우리나라는 했던 것 같은데. 뭐 예. 워낙 그 전쟁도 있고 하니까 이 촌락이 그런 어떤 예전의 전통적인 촌락은 많이 그 해체가 되고 이제 새로 저기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뭐라고 할까 틀 자체가 틀린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민의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예. 일본보다. 음. 그런 면이 좀 백성들의 예,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은 요소로 갈 수 있다. 방향을 잘 잡으면 이런 생각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저런 일본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교훈으로 삼아서 배워야 된다.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거는 안 배우고 이런 어떤 그쪽에 우리의 어떤 앞선 문제를 겪는 예. 나라가 있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 은혜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일본하고 그 정치 문제나 역사 문제도 좋지만 저런 어떤 그 복지 문제라든가 예. 노인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예.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협력이나 그 서로 그 교류가 훨씬 더 활발해져야 되고 그게 실질적인 아마 예. 그 서로를 위한 어떤 좋은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꾸 우리가 정치다 역사다에만 너무 매달려서 그것이 모든 한일 관계의 그 몇 가지 문제가 한일 관계 전체를 막 좌지우지하는 걸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예.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일부의 어떤 문제를 과대 확장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길게 볼 건 길게 보고 예. 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좀 잘 우선순위를 가려서 대응을 해나간다면 좋겠다. 예.
일본의 아니 뭐 이웃의 일본이라는 그런 좀그 뭐 본보기가 될 만한 네, 그런 그렇죠. 나라가 있어서 뭐 좋은 면도 있는데 그래서 그 본보기를 보고서 그 사람들의 나쁜 면은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나쁜 면을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예. 이제 자꾸 이제 이거는 일본의 이런 어떤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건 이게 좋기 때문에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일본을 많이 더 먼저 아는 예. 학자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지식인이라든가 뭐 학자, 저 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변화해가는 이제 세상을 우리가 이제 맞춰가지 않으면 이제 세상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좀 어떤 그 바깥 세상이라든지 이게 바깥 사람이라든지 좀 받아들이고 같이 사는 문제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말씀 많이 나눴네요.